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Foundational Large Language Models and Text Generation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원래의 트랜스포머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강력한 라지 랭귀지 모델 시스템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모델 크기, 데이터 아키텍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성능과 효율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최신 모델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파인튜닝되고 배포되는지까지 볼 거예요. 목표는 단순히 모델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LLM 지형을 머릿속에 한눈에 그릴 수 있는 지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모두 트랜스포머입니다. RNN처럼 텍스트를 한 토큰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사용해서 모든 토큰을 한 번에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합니다. 입력은 벡터로 임베딩되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쌓인 레이어들을 통과하면서 레지듀얼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으로 안정화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설계도가 거의 모든 현대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반이 됩니다. Self-attention은 각 토큰이 어떤 다른 토큰들이 중요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퀀스를 퀘리, 키, 발류로 투영한 뒤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를 이용해 발류들의 가중합을 만듭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과정을 서로 다른 학습된 투영으로 병렬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각 헤드는 문법, 장거리 의존성, 엔티티 추적 같은 서로 다른 패턴에 특화될 수 있고 이 헤드들의 출력이 합쳐져 더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모델이 커지면서 모든 레이어를 덴스로만 키우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여기에 대한 영리한 대안입니다. 하나의 큰 피드 포워드 블록 대신 여러 개의 엑스퍼트 블록을 두고 작은 라우터가 각 토큰마다 소수의 엑스퍼트만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파라미터 수는 매우 커질 수 있지만 토큰당 실제 연산량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스퍼스 액티베이션은 지금 여러 최전선 모델에서 핵심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모델로 가는 주된 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카플란 등의 연구는 모델 크기, 데이터 연산량을 키워갈 때 로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정량화하고 데이터보다 파라미터를 더 빠르게 키우라고 권장했습니다. 친칠라 논문은 이를 다시 검토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어진 연산 예산이 고정일 때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비슷한 비율로 함께 키우는 것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즉, 많은 대형 모델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본 데이터 양에 비해 너무 컸고 더 작지만 더 잘 학습되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델 크기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미묘한 그림이 보입니다. 더 큰 모델은 논리 추론이나 독해 같은 작업에서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이나 폭넓은 지식 측면에서는 파라미터를 계속 늘려도 성능이 어느 정도에서 평탄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작업인지 데이터 품질과 학습 전략이 어떤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결의 라지 랭귀지 모델들, 예를 들어 GPT-1, 버트, GPT-2는 트랜스포머가 단순한 사전학습 목표만으로도 다양한 언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후 GPT-3는 스케일을 극적으로 키우면서 인상적인 퓨샷과 제로샷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순히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가 초점이 됩니다. 더 나은 데이터, 더 좋은 학습 레시피, 그리고 더 특화된 아키텍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딥마인드 골퍼는 2800억 파라미터짜리 댄스 모델이 지식과 추론 작업 전반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글람은 다른 길을 택했는데 스파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설계를 사용해 총 1.2조 파라미터를 가지면서도 각 토큰마다 그중 일부만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GPT-3보다 적은 약 3분의 1 수준의 학습 에너지와 절반 정도의 추론 플롭스로 더 나은 성능을 내며 대규모에서의 스파스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스케일링 러를 검증하기 위해 딥마인드는 친칠라라는 7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이전에 훨씬 더 큰 고퍼에 썼던 것과 같은 연산 예산으로 학습했습니다. 파라미터를 늘리는 대신 같은 연산량을 더 많은 학습 토큰에 재배분한 거죠. 그 결과 친칠라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고퍼, GPT-3, 메가트론 튜링 NLG를 꾸준히 앞질렀습니다. 성능이 더 좋을 뿐 아니라 운영 비용이 더 싸고 배포도 쉬워서 이후 LLM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글의 팔մ 시리즈는 스케일과 엔지니어링을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첫 팔m은 5400억 파라미터를 가지고 방대한 텍스트와 코드 혼합 데이터로 학습되어 글루, 슈퍼글루 같은 벤치마크뿐 아니라 어려운 추론, 코딩 작업에서도 소타 수준의 결과를 냈습니다. 팔m2는 아키텍처와 학습 레시피를 다듬어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단순한 크기보다 똑똑한 설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제미나이 패밀리는 텍스트 전용 모델을 넘어섭니다. 제미나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가 섞인 시퀀스를 받아 토크나이즈한 뒤 이를 하나의 통합된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레이어와 멀티 쿼리 어텐션 같은 효율적인 어텐션 변형을 사용하고 구글의 TPU 하드웨어에 맞게 촘촘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제미나이는 매우 긴 컨텍스트와 복잡한 멀티모달 추론 작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미니 1.5 Pro는 컨텍스트 길이를 수백만 토큰 단위까지 극적으로 확장하면서 최대 1000만 토큰에 이르는 문서에서도 높은 리콜을 유지합니다. 긴 코드베이스, 여러 개의 장문 문서, 수시간 분량의 비디오까지 한 번에 추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미니 2.0 세대에서는 용도별 특화 버전이 도입됩니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워크로드용 플래시, 범용 작업용 프로, 온디바이스용 나노, 그리고 명시적인 추론과 설명 가능성을 강조하는 실험적 모델 플래시 팅킹이 그것입니다. 제머는 제미나이 뒤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오픈 모델 생태계로 가져온 시리즈입니다. 첫 제마 모델들은 큰 보캐뷸러리와 수조 단위 토큰 학습을 통해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도 강력한 성능을 내며 단일 GPU에서도 돌릴 수 있는 20억 파라미터 모델까지 포함합니다. 제마2는 270억 파라미터 모델을 라마3 70B 같은 훨씬 큰 시스템에 필적하는 성능까지 끌어올렸고, 제마3는 멀티모달리티와 긴 컨텍스트 윈도우를 추가해 다양한 개발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확장했습니다. 메타의 라마 모델들은 오픈 LLM 생태계를 촉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크기로 강력한 디코더 온리 모델을 제공했고, 라마2 챗 같은 챗 튜닝 버전과 이후 라마 3.x 변형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스트랄의 믹스트랄 8.0B는 스파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설계를 사용해 추론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큰 덴스 모델에 가까운 성능을 냅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괸, 그록 같은 오픈 패밀리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연구자와 빌더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 메뉴가 매우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론의 특화에 최적화된 모델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픈AI의 OL 시리즈는 강화학습을 사용해 답을 내기 전에 길고 신중한 체인 오브 더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덕분에 어려운 코딩, 과학 문제에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딥식은 그룹 렐레티브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다른 RL 레시피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순수 RL 리젝션 샘플링, 마지막 폴리싱을 섞은 다단계 파이프라인으로 비슷한 추론 성능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델들은 아키텍처 못지않게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초기 트랜스포머 모델과 최신 LLM을 비교해보면 스케일 차이가 급적입니다. 파라미터 수는 수억 개에서 수천억 개로 커졌고, 컨텍스트 윈도우는 수백 토큰에서 수천 토큰, 이제는 일부 모델에서 수백만 토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도 대략 1억 토큰 수준에서 1조 토큰을 훌쩍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퓨셔 학습이나 복잡한 추론 같은 발현 능력을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모든 large language 모델은 프리트레이닝에서 시작합니다. 모델에게 방대한 양의 텍스트, 그리고 종종 코드나 다른 모달리티까지를 보여주고 단순히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 목표가 문법, 사실, 추론 패턴을 학습하도록 모델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은 가장 많은 자원이 드는 단계로 대규모 가속기 클러스터에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이후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 적응시킬 수 있는 범용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베이스 모델을 프리트레이닝만 마친 상태로 두면 아직 좋은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은 여기에 고품질 레이블 예시, 지시와 이상적인 응답, 질문 답변상, 대화 번역 등을 학습시켜 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지시를 따르고 대화를 이어가고 더 안전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리트레이닝에 비해 훨씬 적은 데이터와 연산으로 진행되지만 아주 큰 모델에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Supervised Fine-Tuning은 모델에게 좋은 예시만 보여줍니다. Human Feedback 기반 강화학습, 즉 RLHF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명시적으로 모델링합니다. 먼저 사람 평가자가 두 개의 모델 출력을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표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Reward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 Policy Gradient 알고리즘으로 LLM을 파인-튜닝해 이 Reward 모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응답을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 않거나 도움이 안 되는 출력을 억제하기가 쉬워집니다. RLAIF 같은 변형은 사람 평가자 대신 강력한 AI 판별자를 쓰고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같은 방법은 아예 RL 단계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수십억 파라미터 모델을 천체 파인 튜닝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 기법들은 추가 파라미터만 조금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답터 방식은 모델 안에 아주 작은 보틀넥 레이어를 끼워 넣고 그 부분만 학습합니다. 로라는 원래 가중치는 고정한 채 저랭크 업데이트 행렬만 학습합니다. 소프트 프롬프팅은 모델의 핵심 가중치는 건드리지 않고 모델을 조건부로 유도하는 소수의 가상 토큰을 학습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메모리와 연산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성능 향상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줍니다. 실제로는 이런 파인 튜닝 기법들을 처음부터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같은 플랫폼에서는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 데이터셋 경로를 지정한 뒤 몇 줄의 코드만으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나 베프트 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학습, 배포는 플랫폼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사용자는 다른 생성 모델과 똑같이 호출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돌려받게 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작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약 조건을 분명히 적어주며 필요하다면 한두 개의 예시를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포매팅, 블렛 포인트, 명시적인 키워드 등을 활용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세심한 프롬프트 설계는 어떤 파인 튜닝도 없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모델이 다음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분포에서 어떻게 샘플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템퍼러처는 그 분포를 얼마나 뾰족하게 혹은 평평하게 만들지 조절합니다. 탑 K와 탑 P 샘플링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토큰들만 혹은 목표 확률 질량을 덮는 최소한의 토큰 집합만 선택하도록 제한합니다. 코딩이나 수학 같은 작업에서는 낮은 템퍼러처와 더 결정적인 디코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의적인 글쓰기에서는 템퍼러처를 높이고 샘플링 폭을 넓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추론, 코딩, 독해를 위한 표준 벤치마크뿐 아니라 안전성과 정렬, 얼라이먼트 테스트도 포함됩니다. 파인 튜닝 이후뿐 아니라 제로샷과 퓨샷, 프롬프트 상황에서의 성능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절함, 공손함, 편향성 같은 미묘한 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 평가가 필수적이며 종종 자동화된 지표와 함께 사용됩니다. 대형 모델을 효율적으로 서빙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엔지니어링 과제입니다. 키 밸류 캐싱 같은 기법은 이전 토큰에 대한 어텐션 계산을 재사용하게 해주는데 특히 찻 환경에서 중요합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은 작은 빠른 모델과 큰 모델을 짝지어 작은 모델이 여러 토큰을 제안하면 큰 모델이 이를 빠르게 검증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퀀티제이션, 배칭, 하드웨어 특화 최적화까지 더하면 지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품질만을 위해 최적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모델은 보통 더 좋은 답을 주지만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 작은 모델이나 디스틸드 모델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미묘한 추론이나 엣지 케이스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계층형 접근을 씁니다. 대부분의 요청에는 빠르고 가벼운 모델을 쓰고 복잡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쿼리에는 더 큰 모델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핵심은 제품이 요구하는 지연 시간, 비용, 신뢰성에 맞춰 모델 선택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의 발전 속도는 여전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달리티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수백만 토큰에 이르는 컨텍스트를 추론하며 점점 더 복잡한 작업에 도전하는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모델과 상용 모델 모두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동시에 안전성, 정렬, 데이터 품질, 에너지 사용 같은 이슈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스케일링, 학습, 배포 같은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펼쳐질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잡고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